네, 여러분. 슬픈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짜증이 나서 뉴스도 안 보고 있는데 뉴스를 안 봐도 짜증이 나. 아씨. 어쨌든 그래도 시사방구는 계속돼야 되니까 간만에 힘차게 방구를 꼈습니다. 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례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사태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 아들 어떻게 서울대 갔냐? 이게 뭐냐면 2023년 이게 2월 25일 윤 대통령이 이제 정순신 국수본장 사표를 수리했다는 그 한겨레 기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달린 댓글이 이거예요. 그 아들 그 폭력 학폭한 그 아들이 서울대 갔다는 거. 그래서 이 정순신 이 사람이 무자비하게 이제 공격을 받다가 결국 이제 사퇴를 하는데 사퇴에 그치지 않아. 얘네들은 좌파들은 집요하잖아. 그래서 모 시민단체가 뭐 검증 과정에서 정순신이 소송 그 학폭 관련 소송 이력을 숨겼다. 요래서 정순신을 고발했어. 그리고 정 씨를 국수본장으로 추천하고 뭐 임명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고발했어. 직권남용으로. 그리고 이 당시 이제 뭐 법무부가 인사검증한다 그랬으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책임져 하고 막 공격을 막 퍼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야. 그 정씨 아들이 그 당시 민사고에서 이제 학폭으로 인해서 강제 전학을 갔거든요. 그럼 되게 이제 페널티를 받은 거잖아. 그런데도 수능 100% 이걸로 해서 서울대 그 철학과에 이제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 애들이 그런 거야. 강제 전학을 갈 정도의 학폭을 저질렀음에도 어떻게 서울대를 갈 수 있냐 이러면서 교육부를 막 국회에 불러가지고 질타를 한 거예요. 야, 뭐 비판의 범위가 너무 넓은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 뭐 근데 국수본장이라는 직함을 뭐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갑시다. 이 보수에서도 그 당시에 정순신 본부장에 대한 사퇴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은 어떤 공감대가 있었냐면 학폭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는 공직을 맡아서 안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24년 10월 31일 수원지방법원이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된 이재명이 장남한테 약식 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이 후보 장남이 2019년부터 3년 동안 2억 3천만 원이 넘는 자금을 입금해서 불법 도박을 했고 해당 사이트에 음란성 댓글 4개를 달았다는 이 검찰의 공소 내용이 그대로 인정이 된 거죠. 2억 원이 넘는 도박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음란성 댓글. 저처럼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젓가락을 못 쓴다니까. 그거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눈앞에서 직접 하는 거 이것도 물론 폭력이지만 온라인에서 그 눈을 보거나 그 댓글을 보고 눈이 썩어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많겠냐고. 이것도 엄청난 폭력이란 말이야. 아니 그리고 뭐 상습 도박도 그렇고 어쨌든 그 정순신 아들과 달리 이재명 아들은 그 아들이 그냥 실형을 받은 거잖아. 500만 실형을 받은 거잖아.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아들의 학폭에 분노해서 아버지의 공직자 자격을 박탈했던 우리 국민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아들 학폭했다고 그것도 언어폭력인데 이거 가지고 국수본장도 못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안 되잖아. 근데 왜 과반에 가까운 몰표를 줬지? 다 어디 갔냐고. 두 번째 사례. 2023년 10월에 이제 국토부 국정감사가 뭐 양평 고속도로로 점철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계획했던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이제 종점이 강상면으로 이제 변경이 됐단 말이야. 고속 종점이. 그러면 그러니까 출구가. 근데 이 바뀐 종점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에 땅이 있다는 거지. 또 이제 사실 뭐 선산이니까 뭐 판매 뭐 이런 건 별로 없을 텐데 어쨌든 그 당시에 좌파들이 흥분해가지고 이건 특혜다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고속도로 김건희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2024년 국감에서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막 난리 났고 그리고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 특검법을 얼마나 여러 번 발의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국민 60% 이상이 뭐 특혜라고 했거든. 뭐 좌파 언론들, 뭐 좌파들 모두 다 마찬가지로 여기 특검법에 찬성하면서 김건희 뭐 특혜, 뭐 물러나라, 구속하라,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땅 투기에 권력층의 땅 투기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권력을 이용한 권력의 특혜를 이용한 땅 투기는 더더욱 못 참는다는 거지. 응?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새로 대통령이 된 이재명. 이재명은 땅과 관련된 재판을 두 개 받고 있어요. 대장동과 백현동이야. 둘 다 땅과 관련된 거지. 특히 대장동은 어떤 거냐? 그 성남시장 시절에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같은 걸 통해서 이 범죄자 일당한테 4천억이 넘는 돈을 몰아줬다는 것이고, 그리고 백현동은 공공기관 이제 이전된 그 토지를 용도 변경을 시켜줌으로써 이 범죄자 일당한테 3천억이 넘는 그런 이익을 보게 해줬다는 게 이 재판의 골자예요. 실제로 이게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그 두 사건의 공범들이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이 됐어요. 뭐 특히 백현동 공범 김인섭은 이 인간이 그때 이제 70억 정도를 대가로 받았는데 징역 5년이 확정이 돼서 대법원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봐봐요. 이거 확정됐잖아. 김건희 여사 얘기는 아직도 의혹이야, 의혹. 어? 자, 그렇다면 김건희의 양평 고속도로에 원희룡이 개입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 뭐 특명을 받아서 원희룡이 개입했을 가능성, 여기에 비해서 정진상, 김용, 김인섭의 범죄에 이재명이 개입했을 가능성 어느 게 더 커? 이재명 쪽이 5만 7천 배 더 커 보이지. 자,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김건희 땅 투기 양평 고속도로 했던 우리 국민들, 이재명 후보한테 과반수에 달하는 몰표를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분노했던, 그러면서 김건희, 윤석열 사퇴하라, 원희룡 아웃, 이걸 외쳤던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 간 거냐고.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와 완전히 절연한 새로운 대한민국인 거예요. 지난 4년 내내 워낙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한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적응한 거야. 그래서 웬만한 범죄 같은 거는 이 공직자한테 허물도 안 돼. 허물도 안 돼. 예전에는 뭐 부동산 뭐 위장 전이 뭐 이런 것만 해도 막 난리치고 호통치던 우리 이제 이런 대한민국이 아니야. 이제는 웬만한 법 위반 뭐 재판을 5개 받아도 이제 공직자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야. 근데 이게 너무 개탄할 일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김민석이 총리 후보더라. 근데 걔도 전과에 있는 거 알죠? 걔 뭐 위약 돈도 아마 안 됐을 걸요. 뭐 얘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에 범죄자들이 잔뜩 있고 걔네들이 전부 다 한 자리씩 갈 거 아닙니까? 이화영도 사면돼 갖고 빨리 한 자리 해야 되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 어떻습니까?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는 게 낫지. 뭐 째째하게 윤리 위반 이런 거 따지면 우리 정부가 안 돌아가. 그래서 이제는 저는 찬양할랍니다. 그냥 새로운 대한민국이 왔다. 만세.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 이제 우리나라 좋은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외칩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여러분.